네, 여러분 크립토 레이더 13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서는 12일 밤인데 여러분들 시간에서는 아마 13일로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한국어를 하는 유튜브다 보니까 13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뭐 공지사항은 딱히 중요한 건 없지만 우리 멤버십 1개 이상 소유자분들께 좀 중요한 정보 공유 드렸으니까 꼭 한번 메일로 전송됐을 테니까요. 꼭 한번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락되신 바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크립토 와치도 업로드 했는데 뭐 상당히 어쨌든 크롬 브라우저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한 다음에 그냥 띄워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안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형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컴퓨터에 아직 그 토큰 출시가 안 된 그라디언트 네트워크인데 솔라나 L2거든요. 솔라나 L2인데 걔가 이제 어떤 되게 신선한 컨셉으로 참여형 컴퓨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켜놓은 상태에서 뭔가 채굴 비슷하게 포인트를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에어드랍 형식으로 토큰이 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토큰이 발행된 후에 그 커뮤니티 포인트로 분명히 그 스왑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와치독에서 좀 다뤘습니다. 뭐 그라디언트 네트워크에서 저희한테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면 좋겠지만 크립토 와치독은 그야말로 저희가 순수하게 와치독 그야말로 보고 있다가 하나 좋은 게 발견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무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네티즌한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트럭 불에 강하고 폭발력에 강하고 뭐 방탄 기능도 있고 아시죠? 사이버 트럭. 이 사이버 트럭이 있으니까 우리 LA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 하우스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그리고 다 모래기 때문에 불이 탈 리가 없죠 여기 다. 그죠? 그래서 어떤 네티즌이 이거 아마 AI로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앨런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에 의해서 사이버 하우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산불 자체는 우스갯소리 할 얘기가 아니지만 수많은 재산이 이제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 들어본 바로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막 이런 전쟁 웬만한 전쟁보다 훨씬 거대한 경제적 피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가 잘 된 타운이 이렇게 완전 전소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아무튼 되게 저로서도 참 신기하게 봤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돈에도 일어나고 있다. 돈에도 지금 언더파이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들 일상에 지탱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원화까지 가지도 않을 게 원화는 이제 알트코인이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비트코인인 이 달러의 체계도 달러도 결국 여기서 복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지는 사실은 이 달러 뱅크들이 이제 옛날에 비트코인 몇 해 전에 비트코인 보고 폰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자기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수 못해서 난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이해를 해. 이게 한마디로 이게 마켓캡이거든요. 달러 마켓캡인데, 내셔널 데브트, 빚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빚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발행량과 이제 빚의 그 말인데, 아무튼, 복사된 달러의 복사율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서플라이로 보시면 돼요. 공급량.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량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반감기 때마다 기울기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줄어들고, 해서 결국은 고정된 수량만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2050년인가? 60년인가에 이제 완벽히 이제 끝에 도달하는데 결론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줄어드는 다른 모든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기본인데 비트코인 혼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기계적으로 그것도 계단식으로 그냥 알고리즘에 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화폐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센트럴 뱅크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는 의도예요.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2018년이거든요. 이게 2020년이니까 이게 딱 코로나라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찍어버렸어. 원래도 찍었는데 더 가속을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패턴.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화폐 유동량을 이제 늘려야 되니까 그건 인정을 하자고.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탁 꺾인 거야 이렇게. 이건 그냥 찍은 거죠.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리미티드 그러니까 서플라이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이제도 사라졌기 때문에 백드바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뒤에 이제 패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 지폐 그 자체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리 컨트롤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정해진 서플라이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실제 태워서 연산력으로 실제 비트코인 쉐어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패깅이 된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패깅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달러는 이제 옛날에는 근본이제가 있었을 때는 금하고 이제 패깅을 했지만 그 근본이제가 폐지가 되면서 의도적 폐지가 되면서 이제 달러는 그 자체 그냥 그 종이돈 그 자체가 달러 하나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국방력하고 패깅이 됐다고 보는 게 올바르겠죠. 여러 개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막강한 이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깅이 된 게 달러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도 같은 상황에 지금 현재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화폐 이 사이버 하우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심지어 저희 유로도 처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KRW야 당연히 알트코인이 그렇다 쳐도 그나마 이더리움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유로 화폐 자체도 지금 제가 이제 유럽에 살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3개월간 이게 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인이 아니라 그냥 캐시, 유로 캐시 환율이 6% 떨어졌다는 거는 진짜 골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KRW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요. 언젠가 터키 리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은 LA에서 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화폐, 우리 돈에 불이 나고 있다. 방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잔소리 시간으로 해보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리퀴데이션 청산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유튜브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기도 너무 입 아파. 너무 새로 들어오신 분들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제발 크립토 레이더 전에 거를 쭉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하는 애들인지는요. 예.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청산맵을 보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얘기도 없습니다. 쇼청산을 이제 이게 뚝 끊겼잖아요. 이 구름이 가다가 탁 끊겼잖아요. 여기 끊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청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밀어 올릴지 아니면 갔다가 밑으로 내려 할지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양쪽 다 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밑에 롱 포지션이 청산된다면 밑으로 약간 충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조정이 있으면 다시 V자 반등이고 쇼 쪽이 청산된다면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 다시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그럼 때는 별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자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자석이 이제 근처에 있으면 그 자석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석이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붙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숏을 한번 청산이 되면서 혹시 많이 청산이 되면 96K 자리까지 이렇게 한번 버스트를 쳐볼 수 있을까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또, 이번에도 좀 처음 갖고 온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별 지표를 다 봤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큰 맥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그냥 횡보장이에요. 고점 횡보, 약간 하늘에서 횡보하고 있는. 고점 횡보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CCD 플로우라고 해서요. 그 익스체인지 인플로우예요. 유입량. 익스체인지 유입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데이스 디스트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UTXO 자체가 UTXO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CCD 비율이 높으면요, 항상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CCD가 피크를 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어. 이런 건 상관없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혼자 피크 치잖아. 이렇게 피크 치고 피크 치면 고점이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이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피크를 딱 쳤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승률이 좋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꽤 좋은 차트인데요. 어쨌든 약간 평소와 다르게 이것도 피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작은 피크만 돼도, 이때 매수만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 약간 이렇게 착하게 가다가 탁 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매수자리라고 보면 되고, 더군다나 이게 길수록 더 괜찮은 매수자리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결과론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이제 작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완전 이게 진짜 공포의 장이거든요. 이게. 홀더들한테 공포야, 이게. 진짜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 그때 한번 피크를 쳤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피크가 한번 왔다는 겁니다. 언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왔네요. 그때 이제 피크장 때는 이제 어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저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크를 치고 나서 무조건 이게 상승이 왔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을 따른다면, 그죠? 이 패턴을 따른다면 이번에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온 피크가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피크가 세게 쪘는데 다들 고점이 아니거든, 공통점이. 네. 항상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였잖아요. 항상 고점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CCD 지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되게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뭐 제가 늘상 크립토레이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그냥 고점 횡보장인데 이게 고점인지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걸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어떤 델타가 나오지 않았다. 24일 날 피크를 찍고, 요게 피크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도 아직도,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에 가면. 심지어 이제 UTX 카운트를 저희가 자주 봅니다.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게 뭐야 하겠죠. 자,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요게 이제, 이게 이제, 2 years and 3 years 이렇게 있고 3년, 5년, 5년, 7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볼수록 이제 약간 여러분 UTXO가 혹시 뭔지 모르시면요, 저희 MBCP1 멤버십을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크립토 포뮬러 플레이리스트로 가셔가지고 저희가 비트코인 자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무료로 저희가 전파드리는 무료로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크립토 포뮬러라고. 거기 가셔서 UTXO가 뭔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심, 그 다음에 UTXO나 OP 리턴이라는 어떤 비트코인 어떤 깊숙한 어떤 기술들이 어떤 시장을 창출하고 거기에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CP12 이렇게 멤버십을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UTXO 카운트 제가 말씀드렸죠. UTXO는 결국은 UTXO 생성과 소멸, 그 다음에 재생성의 사이클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UTX 카운트는 전체 UTX 카운트 이렇게 간다. 결론은 이제 이거를 줌아웃해서 줌아웃을 해서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UTX 카운트가 이제 100%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오래된 UTX 카운트가 많으면 대체로 시장에서 저점이었다는 거죠. 오래된 게 정체되어 있는 거지. 일단 제가 UTXO를 적혈구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인체에서 적혈구가 돌 때 오래된 피가 많으면 사람이 한마디로 처지는 거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젊은 피가 많고 깨끗한 피가 계속 돌면 어떻게 보면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상승세에 있다. 우리 젊을 때 그렇죠. 젊은 인간 일생을 본다면 아무래도 젊은 피가 많을 때 활동량이 많아지고죠. 그게 이제 프라이스랑 직결이 될 수 있다는 차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기술을 갖다가. 근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피, 특히나 3년, 5년 이거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냐면 이거 UTX 카운트는 상당히 장기적인
장기적인 인사이트, 장기적인 약간 흐름을 볼 때 유용합니다. 아까 그 리퀴데이션 맵은 단기고 이건 장기적으로 좀 볼 때 쓰이는데요. 3년, 5년 나이를 가진 3년에서 5년 나이를 가진 UTXO가 많을 때는 무조건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그 화랑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걔네들 비율이 적고 이게 새로 들어온 UTX 있죠. 예. 새로 들어온 뭐 고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새로 구매를 하시거나 새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갑에 올리면 UTX가 새로 생성이 되는 과정을 결국은 거치기 때문에 트랜잭션 아웃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젊은 이제 UTX가 많아지겠다. 대충 1년짜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비율이 아마 새 UTX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드보다 U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2024년 저점 때는 올드가 새로운 건 거의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이게 뭐 한마디로 압축돼 있고 올드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때는 항상 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UTX들이 전체를 많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올드 UTX 눌린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점으로 이제 향하려면 지금 현재 약간 비트코인이 현재 고점이고 저점으로 향하려면요 이 경향성이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전혀 이런 그 드라마틱한 어떤 각도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가겠죠. 언젠가 가겠지만은 전혀 지금 바닥에서 눌려가지고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은 이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랑 연결시켜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미 너무 디테일하게 다 나갔기 때문에 뭐 중복된 얘기일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보면 마켓 센티멘트 앤 프라이스 컬레레이션 하는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볼 필요 없이 이게 뭐 하는 의미인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주황색을 보시면 보라색을 보시면 결국은 만약에 전저점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선을 넘었을 때 상당히 리스크 하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라는 거지. 이 선을 넘었을 때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지표인데요. 그리고 이 보라색이나 밑으로 꺼졌을 때 사실 베스트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보라색 포인트에서도 현재 상승장 중일 때 보라색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결코 이제 이게 고점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두색 정도나 한 이 정도 라인이나 돌파해야 이 근처에 좀 와야 이게 주황색 선이 뭔가 지금 약간 고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시그널이 없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트, 완벽히 다른 차트에서 심지어 얘는 프라이스 위주의 이제 프라이스죠. 이게 검은색이 프라이스 위주의 이제 약간 차트인데 우리 UTX는 완벽히 프라이스 아예 상관이 없는 비트코인 내부의 UTXO, 비트코인을 다루는 최소의 데이터 단위가 UTX거든요. 그래서 UTXO 데이터베이스를 비트코인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UTXO 제일 가장 작은 단위의 UTXO의 어떤 총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전혀 완벽히 다른 출처를 가진 차트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현재 비트코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BTC를 얘기하는 건요. 결국은 BTC를 얘기한다는 거는 크립토를 얘기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네 뭐네 뭐 알트코인이 다 필요 없어요. BTC의 움직임을 봐야 결국은 BTC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줘야 알트들도 올라오고 이더리움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이더든 알트든 결국은 옵니다. 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BTC 근본주의자가 아닙니다. BTC 제가 BTC 근본주의자를 되게 싫어해요. BT 맥시라고 하죠. BTC 맥시 안티 비트 맥시입니다. 제가. 근데 그래도 우리의 인덱스를 이해하려면 BTC의 행동을 봐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이제 BTC 얘기를 나와서 말인데 우리 미스터벨린 새로운 상품이 하나 준비됐다고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비트코인 핵심 기술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탭루트도 이제 심피치에서 이제 인트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25년부터는 드디어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 원래 잘하고 있었지만은 이 우리 스케일러비티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확장성,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엔터프라이즈 거의 기업형 어떤 뭐 지금 리플이 좀 잘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는 기술들이 다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전부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실제 그 프로덕트들이 이제 2025년 대거 출현을 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비트코인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디파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탭루트 신호 서명에 의한 비트코인 다중 서명 멀티시그에 의한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쓰임, 기업형 유즈 케이스, 기업형 사용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바로 비트코인 디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건 계속 다 비트코인 얘기였고요. 사실은 본질은 이더리움입니다. 예. 사실 이더리움 쪽에 롤아웃이라거든요. 롤아웃 시장에 대해서 롤아웃 있어요. 아무튼 그게 뭔지 제가 폴트 포뮬러 다음 시간에 GK 롤아웃 제가 메고 드렸습니다. 제로 노리지랑 GK 롤아웃입니다. 롤아웃이라는 그 시장에 어떻게 태동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롤아웃 마켓에서 이제 다 이렇게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막 생기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탁탁탁 정확히 짚어주고 어느 시점에 뭐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다 되게 고급 정보들을 새로운 상품으로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탭루트나 비트코인의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사용 쓰임 탭루트나 신호 서명이나 이런 부분과 연동을 해가지고 궤도 소개를 드리고 예, 이더리움 쪽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마켓에서 이제 이 확장성 이제 어떤 이제 드디어 25년에 뱅크들이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얘네들하고 이제 협업해가지고 이제 상품들이 일어날 지금 이거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ETF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게 그냥 상품이고, 그냥 단순한 상품입니다. 그 프로덕트 이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하나의 전체적인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쓰임새가 이제 쫙 이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서명,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요, 트랜잭션이 나가고 갈 때 결국은 인증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걸 인증하는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이 속도에 따라서 TPS가 틀려집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블록체인 중요한 이슈예요. 확장성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도 흡고 거기서 어떤 마켓이 태동이 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 또 새로운 상품으로 우리 멤버십은 아주 밀도 높은 미스터 벨린 CI 팀에서만 드릴 수 있는 정보로 아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비트코인 이제 SH256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과 서명에 관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해시 함수로 SH256을 씁니다. 근데 개발자분들이시라면 SH256은 어느 것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만 우리 크립토계나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약간 자랑을 할 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비트코인이 사용한 맥스 펑션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해시 펑션이에요. 해시 펑션인데 SH256 누구나 뭐 여러분들의 컴퓨터 윈도우즈나 제가 맥을 쓰고 있는 지금 제 키체인도 결국 다 이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미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만 얘로 이제 사용된 암호화적인 어떤 비트코인의 그 연산량이 전체 역사상 전체 컴퓨터의 연산량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우리 MB CP1과 CP2 특히 CP2 회원님들 제가 그 프로프트 포뮬러를 보시면 제가 탭루트 관련해 가지고 그 컨텐츠를 딱 띄고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뭐 그래서 so what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사실은. 예,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트위터에서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어그로를 끌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실제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크립토그래피 이 SH256의 해싱 현재 해싱을 이제 생성하는 그 롤이 지금 워낙 많이 타잖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하도 바쁘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는 사용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지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결론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암호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 그리고 그 연산량 전체 총합으로 봤을 땐 대단한 하여튼 그 비트코인의 사용성과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UTX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젊은 UTX가 많아질 때 바로 이 연산량이 늘어납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웬 트랜잭션 아웃 할 때 다 버리피케이션 이게 서명하고 인증하는 과정에 이게 빈번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UTX 젊은 UTX가 많은 시절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 연동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뭐 그런 그냥 그런 재미로 보는 포스트입니다. 좀 갖고 와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이 이제 또 한마디 했네. 최근 제가 궁금해가지고, 야, 요새 라이트코인 뭐 하냐? 이러면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솔라나 is literally the pimp on crypto sales. 그러니까 솔라나한테 욕을 하는 건데, 솔라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참, 네가 이럴 말할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희가 유튜브 기존 계정을 폭파하고 이제 새로운 유튜브로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유튜브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희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기존 구독자가 막 한 3주 만에 한 250명 늘고 있는 그 채널을 폭파하고 여기 새로 판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 뭐 제가 컨텐츠를 올렸습니다만은 라이트코인 코드 리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라이트코인의 실체는 뭐냐면 한마디 말씀드리면 2019년에 비트코인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하드포크인데요. 그 일을 별로 안 한 코인입니다. 결론은. 예. 도치보다 별로 못해요. 자, 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트를 하드포크에서 2019년에 하드포크에서 나온 게 라이트코인인데요. 그 라이트코인을 포크하고 나온 게 도치코인입니다, 여러분. 델론 머스크 도치코인. 그렇기 때문에 도치는 더더욱 사실 스캠 느낌이 많이 나는 코인인데,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크립토판에서는 결국 인플루언서가 끌어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올라간 가격을 누리면 끝나는 거지. 그게 실제 어떻게 구현되었든. 어쨌든 도치코인은 라이트코인의 포크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포크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치는 비트코인의 손자입니다. 자, 근데 2019년 이후에 포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코인이라든지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비트코인을 포크하면 비트코인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또 좀 포뮬러로 다시 리마스터링해서 잘 올려드릴게요. 하드포크의 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코드 관점에서 리뷰를 해드릴 텐데, 전 개발자예요, 여러분.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자, 아무튼, 하드포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좀 게으른 프로젝트여야만 하는 거야. 비트코인이 되게 업데이트도 안 하는 게으른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봅시다. 그때 얘가 2019년에 포크를 해서 라이트코인 부지런히 개발자를 돌려서 열심히 개발을 한단 말이야. 그 퍼포먼스는 비트코인을 이제 압도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의미 있는 하드포크입니다. 그 외에 하드포크는 다 그냥 처음부터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카피한 거예요. 네. 포크가 유식한 말로 git 용어거든요. 우리 이제 분산형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을 git이라고 해요. 그냥 전 세계 100%의 개발자들이 쓰는 이제 무슨 프로젝트 할 때 회사 생활할 때 뭐 매일같이 쓰는 겁니다. 걔의 포크라는 말이 분기를 한 거야.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해서 분기가 포크입니다. 그래서 하드 포크는 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처음부터 만들기 싫으니까 복사해서 수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훨씬 부지런히 포크를 했으면 그럼 비트코인보다 발전된 걸 우리 가져나오겠다 해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복사하는 이후에 열심히 이제 그걸 업데이트를 해서 이 비트코인을 추월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하드포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99.99%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요.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컨트리뷰터들이 965 거의 1000명 되는 전세 개발자에 붙어가지고 자기도 비트코인 컨트리뷰터 하겠다고 최신의 슈노 서명 마스트라든지 멀티시그 막 붙여가면서 최첨단 야무화 알고리즘을 막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겨야 돼. 그거를. 그래야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19년에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한다는 거는 2025년 지금 현재의 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돼요. 리파지토리 들어가볼까요, 여러분? 비트코인 리파지토리 코드 베이스입니다, 이게. 자, 어떻게 봅니까? 2days하고 막 이틀 전에도 업데이트가 막 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이제 맥 컨트리뷰터 저번만 해도 961명이었는데 이제 971명이네요. 971명의 개발자들이 붙어가지고 일하고 있는 C++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커밋을 보면
뭐 그냥 2일 전에도 뭐 커밋이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는데 얘를 이겨먹어야지 의미 있는 포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포크라고 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는 지금 이틀 전에 비트코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에 포크에서 갈라져 나온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라이트코인이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들 열심히 달려왔어야 돼. 그래도 겨우 2025년에 비트코인에 그거를 못 맞춥니다. 못 맞춰. 왜냐면 이미 스케일이 틀리니까. 예를 들면 라이트코인은 2019년에 포크한 이후로 코드 변경사항을 399건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400건도 안 되는, 그것도 이제 다 보면은 몇 달 전이야, 다. 업데이트도 안 됐어. 근데 이제 그거를 앞지르려면 비트코인은 그동안 17,108건은 이제 업데이트 한 거야. 근데 비트코인은 워낙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개발자들도 리뷰도 빡세기 때문에 이거 커밋 한 개가 머지된 커밋이거든요. 마스터니까. 근데 이거 한 개 생성하는 게 진짜 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시간 걸리고 빡세게 해도, 17,000개를 이제 찍은 거지. 근데 라이트코인은 사실상 여기 컨트리뷰터가 몇 명이죠?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기껏 해봐야 20명이야. 여기 개발자가. 20 컨트리뷰터가 그것도 다 보면은 버전업 한 거야. 까보면. 제가 개발자니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버전, 이 넘버 수정한 것도 1커밋으로 보는 거야. 그거 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에서 또 갖고 왔나 보지? 그래가지고, 버전 19인 걸 21로 바꿨다. 이것만 수정해도 1커밋이에요. 그거 다 해가지고 399개입니다. 그거랑 비트코인은 완전 알고리즘 탭노트 업그레이드하고 그동안, 왜냐하면 탭노트 업그레이드가 2021년에 이제 메인넷 노드에 배포가 되어가지고 런칭이 됐으니까 이반은 2022년에 이반해가지고요. 제가 이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크립토 포뮬러 가보시면 다 내용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탭노트 업그레이드하고 난리 뽕짝을 해도 이제 이건데, 그동안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은 개발자가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결론적으로 해서 라이트코인은 그냥 잘 말해줘도 20년에 비트코인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능적으로 모든 면에서. 근데 자기가 이제 솔라나를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 네가 솔라나만큼 일을 해놓고 얘기를 해야지. 솔라나 얼마나 날라다니는데 지금. 솔라나도 초반에 보안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봐봐. 밈의 대장이잖아. 솔라나가 밈의 아빠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럼 TPS를 이기든지, 네가 이제 비트코인 베이스인데 속도도 느리고, 네가 라이트 하다며 비트코인보다. 근데 라이트 하지 않습니다. 라이트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코드 베이스가 비트코인이니까 핵심 로직이 다 비트코인이야. 뭐 약까지 여러 수치가 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 예전에 제가 라이트코인 코드 리뷰 때 보여드렸는데 한번 리마스터링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혹시 우리 개별 케이스 멤버십 문의 우리 회원분들 MBR 열어놨으니까 혹시 내가 이 코인을 투자하고 싶고 좀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인데 이 크립토에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싶고, 예를 들면 뭐 도이치뱅크 독일은행에서 뭐 GK 싱크랑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이제 뭔가 협업을 하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사기가 아닌지 뭐 하여튼 뭐 여러 테크 스펙이라는 기술 스펙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기업 개인 가리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드 리뷰를 완전히 백서를 발간해 드리거든요. 네. 아무튼 미스터 벨린 CI 팀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결론은 솔라나를 감히 네가 말할 그거야? 2019년에 포크 해놓고 딱 개발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399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 내가 1년 전에 봐도 커밋이 399인데 지금 봐도 이게 399입니다.
그게 이제 라이트코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라이트코인 투자하고 혹시라도 그런 분 많이, 라이트코인 벌써 옛날 코인이라 누가 이제 LTC 투자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투자하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다른, 차라리 솔라나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에런들, 저 미스터빌 ORG가 돌아가고 있는 기반 코인, 뭐 인터넷 컴퓨터를 사신다든지 이게 좀 되는 코인으로, 되는 프로젝트로 좀 갈아타시길 좀 권장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내용 다 됐고요. 이게 재미로 보는 이제 차트인데 이런 건 재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막 스위트에서 올라오는 거는 저 미스터 빌런시 팀에서 컨설팅을 해주거나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거고, 이런 트위터들은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팩트긴 팩트죠. 그러니까 뭐 딱 이 수량의 주소만이 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되게 작은 수의 지갑만이 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이상 비트코인 자체를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다. 이 중에 하나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제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되게 동의를 합니다. 1비트코인 이상만 갖고 있어도 부자야. 이미 미래 부자입니다. 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정리해보기 전에, 체인링크에서 뭐, 포스트 하나 올렸는데, 이게, 여러분 그 NFT가요, 예전에 미술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죠? 아닙니다. NFT의 진정한 의미는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빌런 팀, 우리 채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FT의 진정 의미를 한마디로 예약하면요,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불변성이에요. 이게 NFT라는 자체가 원래 비트코인은 없었고, 이제 오디나리라든지 뭐 룬스 프로토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NFT가 조금 조명을 받고 있지만, 사실 NFT 자체가 이미 이더리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파이라든지 다오라든지 NFT란 모든 약간 뭔가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최초로 만든 개념이 논펀저블 토큰인데요. 그러니까 NFT의 이제 핵심을 얘기하자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변의 값이라는 거죠. 무변의 값. 네. 무변의 값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성, 그다음 무변성 이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NFT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술 작품 뭐 이런 거 뭐 PNG 뭐 NFT 옛날에 그 버블 NFT 한 3년 전에 NFT 버블 왔을 때 다들 이제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불변성하고 유일성 그 두 개 가지고 뭐 하나 뭐 들자면 몇 개 더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두 개 가지고 해먹는 게 NFT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채널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테슬라 모델 3고 이 중고차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얘가 뭐 마일수가 몇 마일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실생에서 어떻게 하죠? 사람 말로 하잖아. 이거 몇 마일 샀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를 얼마를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서비스 리코드죠. 그러니까 고장난 거 뭐 고친 거. 그런 내역들을 어디죠? 차 회사란 딜러들, 중고차 딜러를 믿고 하는 거잖아. 이때 고장이 났었고요. 이때 고쳤습니다. 요거를 딜러를 믿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온체인의 유일하고 불변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의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가능하거든요. NFT.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온체인 데이터에 기록된 데이터를 어떻게 변조가 안 되니까, 변경이 안 되니까 거기를 믿고 이제 중고차 시장도 NFT가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다. 뭐 그거야 오래전 얘기 나온 겁니다. 우리 멤버십들도 사실은 NFT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 그렇게 NFT화 토큰화 시킬 계획을 이미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영화 티켓, 뭐 공연 티켓 이런 것도 티켓이 한번 발급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거를 뭐 취소하지 않는 이상 티켓은 딱 불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NFT거든요. 혹시 NFT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 뭐 99.9%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정도 유튜브를 구독자도 몇 명 안 된 유튜브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그러나 혹시라도 이쪽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NFT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중고차 시장에 NFT 또 사용될 소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참 부러워. 미국은 텍사스주가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을 이제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국가적 단위에서 이렇게 좀 마이닝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예, 사우스 코리아도 국가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텍사스 주에서 이렇게 한다잖아. 그죠? 퍼블릭 마이너였어요. 퍼블릭 마이너. 더군다나. 그래서 이 텍사스 주에서 마이닝하는 비트코인 마이닝하는 이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이 좀 마이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 안보 측면에서도. 자, 사우스 코리아 빨리빨리 좀 크립토 그래서 너무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은 넘버원이야, 세계 넘버원이야, 열정으로 보면. 근데 이 크립토 전체 이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는 거의 아프리카랑 나중에 경쟁하게 생겼어요. 남아프리카랑. 예. 그 때문에 너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이제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지금 제 유튜브를 갖다가 그런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예. 예, 제가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누군지 이력서 다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면 맡기실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보자마자 제 프로필을. 예.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정보니까 말 못 말씀드리겠지만 아시겠죠? 또 기업 환영합니다. 연락 주세요, 여러분. 저 미스터 벨린 크립토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라는 그냥 이름을 대충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CIA가 아니라 크립토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상담 환영합니다. 아시겠죠? 네. 단 좀 저렴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크립토 레이더 13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